만들었어요. 뭐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정하겠구나. 기억을 사진을 보정으로 읽어보시고 보면 세종 미소신도 있고 정조도 있고 그죠? 또 강화도 있고 유황도 있고 도척도 있고 여러 번을 했죠. 고대 사람들은 이름이 많았어요. 태어나면 가명이라고 해요. 이제 자기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해서 이상한 이름, 그죠? 조명, 태명 이름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자를 하고 그리고 또 호를 붙입니다. 또 죽으면 시호를 내려줍니다. 이런 시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시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약간 뜻을 몰라서 그렇지 뭔 난자인 줄 알아요? 얼굴 붉힐 난자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알겠죠? 나가 1년 무슨 짓을 했다면 저 뜻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웃었겠어요. 키득키득하는 거죠. 제 결국 인생에 얼굴 붉힐 짓을 많이 했다는 거야. 개사반이라는 거죠. 개사반 왕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책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나사로 고생할 게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왕이 뭔 짓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왕이라고 하는 건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왕이, 다리에 어두운 왕이 뭐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사가 사라지지 않은 한은 끊임없이 유왕, 멍청한 왕, 멍청한 왕이 그 코너를 모르면 그냥 유왕이지만 그 코너를 알면 이게 왜 이런 행동으로 불리워져야 되는지 코너를 알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는 역사를 그러니까 유일신의 문화에 심판은 누가 하죠? 신이 아니에요. 신. 우리는 유일신이 어떤 거예요? 누가 하느냐? 역사에서 사관이 그 사람을 어떤 이름으로 규정을 하느냐? 장자하고 보청이라는 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청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앞에 게 뭐냐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도둑놈 척이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다는 도둑놈 척이모했다. 도둑놈 칭찬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하지 마시고 도둑놈 척이모라고 해라, 도둑놈 척이모라고 해라. 그럼 대부분 위에 보면 세종의 거에 가되잖아요. 충무공이 뭐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 말을 하자면 육체는 어느 명분에 있었든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 영원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할 때 사막 쪽에 사는 사람들 중 절대신, 유일신만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절대신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절대신이 자기를 구원을 해주면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습기가 많고 우리는 모든 게 쓰고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하는 게 너무 그런데 인간도 어떤 사람이야 우리 원래 살아간다는 게 부담이 너무 하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는 데 대한 고통이 있어요. 죽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 잊혀지는 게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가 교복, 하나가 명기라는 병원 나가서 해보는 우리가 신이라고 절대신이 구원을 못하니까 역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심판을 내린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왜 사화라든지 사화가 일어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신원으로 자기 조상이 딱 집권당이 왜 역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새로운 집권당이 어떻게 되죠?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이 아니었다라고 해야지. 그래야 손에 안 그러면 그걸 바로 잡지 못하면 조상도 영적이고 자기도 몰라요. 몰라요? 어려워요.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은 영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영되예요. 무슨 놈이 되죠? 대대에 서서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라고 하는 게 부러지거나 한 집권당이 바뀌면 이를 서고라도 억울함을 풀어나가고 신원, 풀신자야 원통함을 풀어나가고 부러지는 상태가 그 일하는 의식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한번 기록되면 수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조에게 보면 수정 지록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미안서도 오대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1500달에 수정 지록이 나오게 되는 게 앞에 역사의 규정대로 따르면 자기 조상들에게 역적으로 평가를 받고 대대로서 왕조시록이 역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선한 역하로서 살아남을 것이냐, 악인으로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천사의 길이 남자다. 이게 제가 이제 박정희를 두 군데에 쓴 것은 역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박정희는 조례를 쓰고 한쪽에 군대와의 아버지였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기억으로 만들고자 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사람이라든지 꼭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생각하고 역사에 대한 흔적에 대한 추정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요의 외등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하고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과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뭐냐? 생물학적으로 뭐 제가 이런 그냥 100살 살기는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는 100분만 100살 넘어의 등거리를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론 다음 세대한테 160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다른 세대 100살 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할래야 인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수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기록되기 위해서는 다리도 문제로 신은 이제 그걸 신청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있고 100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사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좀 말을 조심했습니다. 지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역사에 살아나오세요. 마지막에 뭐 사람 자기가 아니지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그래가 한 번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뭐 저기에게 아니지 마라 안 했으면 역사에 한번 안 공개하겠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뭘 옷이 중국에서 나를 따지지 마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식금에 굉장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있는 사람이 조식금 뭘 써서 그런 사람이 양반도 안 했어요. 한자도 없어. 그래서 걱정하네요. 뭘 쓴자 밑에 열자 써가지고 을자 써가지고 돌자로 맞는데 한국에 있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 없어요. 기록을 해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록 기준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럼 역사에 오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가 뭐냐면 남성 미인이죠. 여성은 좀 그냥 낯쓰다. 그럼 부계적으로 한 남성이 태어나서 다음 우선을 보면 생물학적으로 모두가 방식이 그 당시만 놓으면 기업이고 재산이고 가품이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을 하면 그게 또 이어지고 내가 끝낼 마라톤이라 생각하면 돼요. 마라톤 얘기에서 아무리 잘 끝나고 해서 한 사람의 삶의 계절을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100m 뛰고 나면 마라톤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혈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맹자라든지 조선시대 때도 후손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부모님의 가장 안 좋은 물로 말씀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여성의 반 여성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집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안 나와줘요. 지금 영혼 이게 뭐하죠? 기독교이죠. 기독교 신자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한테 자기 영생을 구하고 각자 영생을 풀어가는 문제가 고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몇 가지 다리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원화됐죠. 그러니까 뭐 가서 아들에게만 대단히지 않게도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라든지 노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지금 그렇지 않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는 거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 보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즘은 청년 실업이다. 그럼 뭐 40대면 은퇴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공자가 70, 한 2, 30까지 살았는데 15년 동안을 전화에서 나가서 해외 유식한 동안은 다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실패하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깊고 진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우리가 봐요. 스포츠 하나 배운다고 생각합시다. 한 번 했는데 잘 될 때랑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고 하면 만약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자기 만족을 하는 내가 왜 그게 안 됐지? 아 그때 팔에 너무 힘을 줬어. 그럼 나는 팔에 힘을 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실패하는 것이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공자가 왜 오늘날에 이런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냐면 실패에 얻어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천재가 어쩌리는 그냥 안착하고 생각하는 말들을 불현듯하게 쓰는 글자가 아니라 엄청난 실패와 시련 속에서 자기가 자기 내면에 깊이 해서 두레박처럼 기름 올리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뭐 이런 말도 있나 싶지만 그게 한두 번 옥조리를 넣으면 그 의미에 이렇게 지청에 여러분이 다가서게 되면 멋있다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세분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 하는데 결과 정말 제가 김부장이라고 해요. 김치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치가 제일 많아서 제가 싫으니까 싫어할게요. 신부장이 살지 마시고 자기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인 자기 삶 인간으로서 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내하고도 구별되어 있는 자기 자신, 자식하고도 구별되어 직장하고 오로지 있는 것은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삶의 일과를 나쁘게 치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게 부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운이 쭉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의미가 축 처졌을 때 오히려 인간으로서 그러고 하는 착각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힘을 용기를 갖다 부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지 마. 이게 내가 다가 아니잖아. 너 왜 그것 자체에 그렇게 휘둘려? 너가 있잖아. 자기를 불러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꾸만 어딘가에 내가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던지고 저는 그래서 핸드폰 카카오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낚시밥을 던져서 낚시약 걸리면 먹을 거라고 했지만 그거 걸려서 뭐 어떻게 시원해지나요? 인생이 봄 들리나요? 그런 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길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록오고 그걸 정리하시고 쓰시고 그걸 너무 주관적이고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천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좀 하나 하나 치고 재밌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또 1년 살잖아. 아 내가 이거 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산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보상도 없고 경쟁도 심하고 한순간에 어떻게 굴러들여지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과도 위험한 과잉 위험의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얻어내서 저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약물이고 그죠? 약물에 근질한 사람이 보통에는 트위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이죠. 나가서 말은 못해요. 웃기는 장면 있잖아요. 회의하면 다 고개 받고 트위터하고 있어. 회의 안 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만나서